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에 대한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50% 100%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얻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 기관 2주식 샀다. 46억 쓸어 담은 인텔 삼성전자 올인한 전 세계 1위 규모 저평가 탑3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악재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3월의 금리 인상 이후 시장은 약하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과거 2015년 금리 인상 이후 반등 시장을 시작했던 증시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실제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에 올라갔던 증시에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이 시사되던 시기입니다. 실제 제로 금리에서 금리를 인상시켰는데요. 금리가 인상된 다음부터 증시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쌍바닥을 잡고 결국에는 우상향 그려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금리 인상이 더 추가적으로 있어도 계속 증시는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도 어땠느냐? 미국 증시보다는 좀 약한 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하락장을 멈추고 바닥을 잡고 우리나라 증시도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주게 됐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구나. 모든 악재가 해소되고 나서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는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타이밍을 기회의 시장으로 잡아가 나가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관두고 계십니다. 맞죠? 너무 많이 주식시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시장 저점이 거의 다 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좋은 종목들을 쓸어 담을 기회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 중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하루만 놓고 보긴 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위주로 담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특징이에요. 뭐 이 기타 뭐 몇 개의 변수를 제외하면 그들 중에서도 상위에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계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외국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증시는 어떻죠?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오르락 내리락은 똑같이 하긴 했지만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는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빠져나갈 때는 물론 빠져나가지만 들어올 때 어느 기업들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수는 우하향, 하이닉스는 우상향.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외국인 수급의 힘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샀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주식 너무 과하게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죠. 주식시장 최고가를 달렸으니까요. 조정받는 근데 그런 이후 조정받는 시장에서 이런 고평가 즉 거품에 대한 논란이 없기 위해서는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외국 펀드사와 국내 기관은 고가 논란이 없는 실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 원래 기존에도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나아질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락장에 매집을 진행 중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부터 말씀드린 게 옛날부터 있는데요. 뭐냐면 주식은요. 기대감에 상승하고 밑에서 떨어질 때 밑에서 받쳐주는 건 실적이 받쳐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대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기대감이 있죠. 반도체 이제 증축.
추가적인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조정받더라도 실적이 워낙에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저가를 받쳐준다. 조금씩 실적이 더 좋아지면 저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올라갔다 받았다 받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시장이 도대체 어떤 전망이길래 이렇게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다양한 반도체 부품들이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은 메모리 반도체 전방 수요 공급의 증가를 모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핸드폰을 만들면 그 핸드폰 안에 그냥 비메모리 반도체 들어오고 메모리 반도체가 전부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전자기기들에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개의 부품이 필요한데요. 여기 중에서 198개의 부품이 있더라도 2개의 부품이 생산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완벽하게 조달이 돼야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부품 조달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핸드폰 생산량이 줄어들고 핸드폰 생산이 줄어들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고 수요가 완벽하게 안 맞는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든 잘 공급의 부족 해소 시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뭐 최근에 굉장히 불균형한 이제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와중에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업들은 추가적인 그 공장 설립을 통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격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현재 뭐 파운드리 판가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최대 35%가 올랐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그 반도체를 언제까지 계속 비싸게 팔 수는 없어요. 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완성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핸드폰 하나에 500만 원씩 하면 여러분 사실 거예요? 너무 비싸죠. 그죠? 너무 부담되겠죠. 부담돼서 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게 반도체를 계속 공급하려는 가격, 최종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메모리 그 반도체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는 것은 좀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효율적인 가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파운드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TSMC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인텔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TSMC와 삼성전자는 12인치 파운드리 생산 시설 증설에 집중하고 있다. TSMC의 경우는 난징 공장 신규 증설과 미국 애리조나 신규 공장 완공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추가 생산 물량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역시 2022년 이제 평택이죠. 평택 3공장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2024년에는 미국 테일러시에 설립 중인 신규 공장을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뭐 추가적으로 이것 이외에도 많은 반도체 공장들이 새로 투자되고 설립되고 뭐 차량용 반도체 공장들도 또 추가적으로 인수할 가능성도 높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실적이 전체 캐파가 늘어나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그래 뭐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불균형을 해소해서 어떻게 제품을 더 많이 파는 게 딱 알겠어. 근데 이것만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럼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까? 반도체 사용량이 더 늘어날까? 삼성전자가 물건을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봤어요. 근데 역시나 그 정답은 역시나 더 많이 잘 팔아먹을 수 있답니다. 왜 그런 거냐면 반도체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인데요. 최근에 자동차하고 메타버스에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자율주행 탑재로 인한 반도체 수요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기존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었어요. 엔진하고 플랫폼이었거든요. 얼마나 이 주행에 깔끔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 얼마나 이 주행을 할 때 기름을 얼마나 넣고 얼마나 큰 파워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엔진의 기술력의 핵심이었거든요. 물론 뭐 다른 뭐 미션이라든가 뭐 등등등도 다 중요하지만 엔진의 핵심이었습니다.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의 자동차는 각광을 받으면서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이라는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전기차라면서 이 전 자동차를 모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서 엔진을 주력으로 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탑재가 되지 않으니까 매력 포인트로 꼽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기차 시장은요,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똑같이 시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다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플랫폼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노하우가 좀 다르니까. 근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선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돼 버렸어요. 이제 다 같이 전기차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탑재하기 시작한 게 자율주행이죠. 특히나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많은 반도체들이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를 만큼의 엄청난 반도체 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반도체 수요가 등장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가상의 세계인데요. 우리가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 활동이라든가 우리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재택근무로 많이 돌렸잖아요. 그죠? 근데 메타버스라는 것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AI, 인터페이스 기기 등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자동차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게 성장을 시작하는 게 이게 23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말 2022년도 말부터 공장들 많이 지어지고 생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2025년도까지 공장 설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만드는 건데 이 이후부터 본격적인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날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수요가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202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되는 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간단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매출도 증가할 수 있겠다. 이거 증축하고 추가적으로 수요까지 증가하고 나면 뭐 반도체 업계는 정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우리 사야 될 만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직접 사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업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바로 뭐냐면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업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이외에도 빅 패키지 기반의 공급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엔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가 다 증가하는 거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불균형만 맞췄을 뿐이지만 하지만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그냥 메모리 반도체도 증가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전부 다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기판 그러니까 패키징 감싸는 이제 포장하는 기술 또한도 이제 뭐 반도체는 오염되면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잘 감싸놔야 되는데 이런 패키징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패키지 기반 시장은 매출액 기준 2020년도 25% 성장한 데 이어서 2021년도에 27% 성장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부터 더 많이 성장한 거죠. 주요 부품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패키지 기반의 시장은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도까지 연평균 10%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국내 관련된 이제 패키지 관련된 그림인데요. 지금 규모 자체가 전체적으로 커져 나가는 규모를 확인하실 수 있죠. 전체적으로 패키징 해야 되는 부품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사갈랠리 탑3 종목은 무엇일까? 역시나 살펴봐야겠죠.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분해 보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 테스트 및 전문 기업이고요. 2021년 2분기 예상 실적은 1,5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영업이익은 173억으로 84% 증가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고요. 삼성전자의 파이널 테스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향후 전반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주로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매력점을 또 뽑아보냐면 VR, AR 핵심 기술인 고율, 수면, 수익 표면 레이저 광원 핵심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크게 매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되는 거죠. 실제 관련된 주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요. 최근 주식시장 급락시장에서도 잘 버텨줬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식은 기대감에 상승하고 실적이 버텨주는 거라고요. 그죠? 이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받는 것 같다 하니까 밑에서 매수 수급이 주기적으로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나중에 성장으로 하면서 이렇게 꾸준한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할 때 잘 버텨주다가 기대감에 상승. 시장이 하락할 때 버텨주다가 기대감의 상승, 버텨주다가 상승, 버텨주다가 상승하면서 실적 성장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은 반드시 이번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관심주로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하면 일단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규격에 맞게 절단된 반도체 세척 검사하는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2004년 이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잘 파는 기업이죠. 딱 봐도 매출 좋겠죠. 기업 실적 좋겠죠. 지난해 6월엔 반도체 패키지 절단 장비인 마이크로소를 개발했다.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반도체 패키지 절단 장비의 부품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왔다. 이게 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하고 미국계 거의 많았죠. 지금 이제 매출의 90%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온다.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비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그 공급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수요가 가장 먼저 늘어나기 시작할 건데 아마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지금 90% 매출이 나오는 걸 보면 한미 반도체가 이제 이번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공장 설립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미 반도체. 누가 봐도 실적 좋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급락장이 와도 실적이 정말 좋고 전망이 좋은 기업들은요 안 떨어져요.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하는 겁니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저가에서 잡아나가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이거 고평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주식은 기대감에 상승하고 실적 때문에 저가가 상승한다. 기대감에 상승하고 떨어졌지만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버텨주고 고가를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나와도 실적 때문에 버텨줍니다. 최근 급락장한데 잘 버텨줬잖아요. 그죠? 이런 주식들이 조금씩 이탈하면서 과매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요즘 주식을 접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저점에서 던지는 물량을 먹어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날아갈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관련 기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SK 보겠습니다. PSK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PSK 같은 경우 반도체 관가액 세정 장비 세계 1위고요. 시각 장비 중에 하나인 베벨 에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외국 독점인 베벨 에처 시장에서 국산화에 처음으로 성공한 기업이고요. 이제 베벨 에처라는 게 뭐냐? 웨이퍼의 가장자리를 화학적 물리적으로 얼마나 잘 제어하는지가 반도체 생산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기술인데 이게 뭐 간단히 뭐냐면 우리 반도체를 생산할 때 이런 타원형 이게 인곳이라는 것을 싹싹 인곳이라는 이거 막대기형이 있으면 이렇게 싹싹 얇게 자릅니다. 얇게 자른 판인데 이 판 안에 우리가 다양한 처리를 통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가장자리 있잖아요. 이 가장자리에서 당연히 불량률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 부위는 딱히 문제 없겠죠. 가장자리의 수율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공률을 높여가고 단가를 낮추는 거죠. 더욱더 많은 새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서 이 중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은 이 시각 장비를 통해서 잘 처리하면 이제 성공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장비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최근 램서치와 반도체 장비 특허 침해 소송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이 기술을 이 램 리서치가 이제 전 세계 3위 국가인데요. 3위 기업인데 이 관련된 기기 장비를 생산한 거에서 얘네가 베꼈다고 하는 거예요. PSK가.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그냥 "악재다. 문제 있는 기업 아니야."고 "문제 있는 기업을 왜 소개하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일단은 앞에 설명해 드렸던 두 개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마이크론 위주로 투자하시고요. PSK 같은 경우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더 저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갈 케이스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PSK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송이 만약에 잘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뉴스 잘 지켜보시다가 이런 소송 이슈가 만약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관련된 이슈를 타고 저가에서 상승을 크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두 개의 종목은 이미 실적도 좋고 내용도 좋은 거 다 알고 있어 가지고 주가에 많이 적용돼서 너무 저가가 아니에요. 그래도 적절한 가격이 있고 상승폭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크게 나오진 않고 한 5에서 10% 15% 정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PSK 같은 경우에 더욱더 큰 파동을 기대해 보시 한 20% 정도까지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한 관점에서 지켜보시면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서 타이밍 맞춰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데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결국엔 3월에 금리 인상 이후에도 증시의 3월 이후 금리 인상이 진행된 이후에 증시가 오히려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상승 타이밍을 여러분께 혼자 잡기 어려우시겠죠?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이 관련 종목 매집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께서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 어플리케이션을 전체적으로 해드리는 것들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당일 급등 추천주, 당일 급등 추천주, 추천 종목들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황, 예, 제가 드린다라고 한 게 이거예요. 시장이 언제 반등할지에 대해서 타이밍 잡아 드리고 있어요. 시황에 대한 내용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테마 정리 및 자료 여러분들께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보통 나옵니다.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폰이죠. 앱스토어에도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 추천주, 당일 급등 추천주죠. 그리고 당일 상한가 분석, 이게 시황입니다. 시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 테마 정리 자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간단하게 보면 급등 추천주 보시면 다양한 매일 1, 2 추천 종목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제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제대로 된 좋은 시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죠? 계속 오히려 하락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증시 흔들리다가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 암울하죠. 계속해서 상승 반등한 적도 없이 그냥 계속 우하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증시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증시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85%의 확률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그러니까 시장이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높은 수익률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짧게 3% 목표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어떠냐면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 대충 요런 느낌으로 갑니다. 동신세미캠은 15% 급등,
그죠? 아모센스는 9% 급등, 해성 TPC는 17% 급등, 비트나인은 60% 급등,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26% 급등, 한양ENG는 마이너스 4% 순절, 삼필시멘트는 5.7% 급등.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3%만 먹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좋은 급등세가 더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매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많이 수익을 챙겨 가셔도 좋을 만큼의 정말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인데요. 시장 분석 영화 별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게 됩니다. 첫 번째 시장의 상승계 하락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칸은 시장 시황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주요 지표들과 뭐 이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늘 시장의 방향성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의 방향성 어떤 이슈가 떴고 오늘 증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써놨죠. 그죠? 실제 증시는 어떻게 됐죠? 개파랗게 버렸죠. 그죠? 코스닥 증시 쭉 떨어져 버립니다. 하락한 증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예측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시장을 봤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봐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걸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보통 전일자 급등 종목이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일자 상승 테마 종목들 적어놨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제가 관심 있게 두는 뉴스들을 뽑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겁에 질린 시장, 인플레이션 인상 확률에 관련된 내용, 검사 키트 대란 13일부터 온라인에서 못 산다는 내용 밑에 제 의견도 적어 놓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합류, 코로나 확진자 숫자 증가, 못 믿을 진단 키트 상비약 일단 사두자, 의료기기 관련 종목, 그리고 밀키트가 차라리 낫다 껑충이 물가에 주부도 한숨, 식량난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적어놨죠. 실제 관련된 종목들은 주목해 보시면 제가 가장 첫 번째 해놓은 이슈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실제 3월에 인상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 이유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많이 나오면서입니다. 여기서 근데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있죠.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식료품 가격도 많이 상승했거든요. 식량난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가 어떻게 됐죠? 그죠? 상한가를 갖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주가가 22%까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고 시작하냐 보고 시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장을 시작해서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야 뉴스 찾아보고 급등하고 나서야 쳐다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주요 뉴스가 무엇이 있고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제가 매일 30분에서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글들, 뉴스들 핵심적으로 아침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5분 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이 정보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도 이러한 시장의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가 무엇인지 직접 여러분들 시간 투자 1시간 30분 투자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귀찮은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 어차피 제 개인적인 매매도 해야 돼서 이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리 자료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너무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리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적인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2만 명을 현재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구독자 17,000명에 있는 구독자 숫자가 2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2만 명을 달성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지만 실전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수익률 90%에 가까워질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단기 수익 3에서 5% 수익도 좋겠지만 앞서 보신 대로 종목은 뭐 20%, 뭐 10%, 20%, 뭐 60%, 뭐 S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120%까지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죠. 이런 급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해 드릴 예정이에요. 단타 수익률 90% 도전, 기술적 분석 매매법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현재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에 남기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참여한다. 참여한다, 참여 완료라고 이렇게 좀 쭉 적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구독자가 2만 명을 돌파하는 즉시 그 자료를 여러분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2월 11일부터 해서 2월 28일 이번 달 말까지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꼭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정보를 나눠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하락장 시장에 이제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전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언가 좀 더 드릴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그 실전 매매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드리려고 좀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런 정보들, 자료들까지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런 정보들을 너무나도 잘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왜 나눠주냐? 왜 사실 웃기잖아요, 그죠? 돈 벌 수 있는 자료를 공짜로 나눠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이런 재능 기부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야, 너 나중에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유료 결제, 뭐 자동 유료 결제 서비스 이런 거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지도 않고요. 실제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미 충분한 저에게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고정 수입 생기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받으면서 VIP 가입을 받으면 저는 고정 수입이 더 생깁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고정 수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면서 매일 여러분들의 제가 추천줄 종목을 올려드리면 매일 1,000분 넘게 보고요. 매일 시황글 올려면 매일 1,000분 넘게 보세요. 이런 글들을 대충 올릴 수 없겠죠. 저 스스로도 대충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심도 깊게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의 좀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실한 자료를 만드는데 더욱더 많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제 개인 매매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선 뭐 다양한 것 똑똑하게 투자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 매일매일 다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보지 않으면 바로 도태되기 쉬워요. 바로 일주일 전에 내가 주식시장에 빠삭하게 알았다. 일주일 뒤의 시장은 다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무나도 많이 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변하는 시장이라서 꾸준함과 이렇게 항상 성실함이 빛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실제 대단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높은 승률 85% 확률 더 높은 이런 하락장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임해서입니다. 그게 저는 가장 가깝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만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고 보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플리케이션과 정보들을 직접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고 이게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실제 매매에도 응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해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라는 거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이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제 받는 게 좀 어렵다.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디서 검색하냐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의 하단에도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전 이미 하나 찍었는데 음, 소리를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오류로 자, 한 번 더 찍고 있는데요. 뭐 한 번 더 찍으니까 더 공부가 되네요. 예. 그러네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더 공부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기 잊지 마시고요.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추천 종목들 그리고 시황들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